그날 기억 TV 치매 아내 2편. 아내는 어느 날부터 내 이름을 자꾸 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파주소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죄송한데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죽음만이 아니라는 걸. 치매 아내와 살아가는 65세 남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김태석과 이순옥의 하루는 조용하고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옥이 태석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걸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순옥은 이미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태석은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순옥의 손이 팔에 닿는 그 가볍고 따뜻한 무게가 좋았습니다. 오래 걷고 싶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걷고 싶었습니다. 순옥이 가끔 태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석 씨. 차 한 잔 마시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을 먹다가 그냥 불렀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태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아직 나를 알아본다. 아직 내 이름을 부른다. 그것만으로 하루가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 소중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왜 이리 고프냐며 밥 언제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석이 방금 먹었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낮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아파트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더라? 분명히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 몰랐습니다. 태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이야. 내가 데려다 줄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30년 살았으니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용한 소리였지만 태석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냉장고 안의 물건들을 자꾸 잊었습니다. 방금 넣어둔 반찬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아랫집 아주머니 얼굴을 몰랐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탁기를 돌리다가 세제를 2번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2번 먹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에 하나씩, 이틀에 2개씩 쌓여갔습니다. 태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다시 알려줬습니다.
매번 몇 번이든 몇십 번이든 그게 지금 태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게 지금 태석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식이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진행이 멈췄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순옥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저 꽃 예쁘다. 국화다. 응, 국화야. 나 국화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30년 됐으니까. 순옥이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태석은 그 웃음을 보며 제발 오늘 좋은 소식이기를 속으로 다시 한번 빌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태석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더 빠르게 심해질 수 있어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가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순옥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화다.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나온 태석은 차 문을 열어주고 순옥을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왜 안 가요? 잠깐만. 어디 아파요? 아니. 태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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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남자가 주차장에서 혼자 울 수는 없었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태석의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손의 온기가 태석의 가슴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순옥이 나를 완전히 못 알아보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 지금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석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옥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고르게 숨을 쉬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 숨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그 소리가 왜인지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살아있다. 내 곁에 있다. 숨을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두부, 된장, 시금치, 파, 그것들이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석도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출장도 없었고 별거도 없었습니다. 싸워도 같은 집에서 등을 돌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 30년 동안 밥은 언제나 순옥이 차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태석이 눈 뜨기 전에 상을 차렸습니다. 태석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밥 차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태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레시피를 읽었습니다. 멸치 육수, 된장, 두부, 호박, 파. 냄비를 찾았습니다. 찬장 세 번째 서랍에 있었습니다. 찬장에 이렇게 많은 냄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찬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멸치를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레시피에 나온 대로 2숟가락을 넣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물을 더 넣었습니다. 다시 간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싱거웠습니다. 된장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3번을 반복했습니다. 두부를 잘랐습니다. 너무 두껍게 잘렸습니다. 다시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얇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넣었습니다. 파를 썰다가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태석은 눈물을 닦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밥은 밥솥이 해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밥솥이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밥솥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김. 반찬이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순옥이 매일 차리던 밥상에는 반찬이 5가지는 됐었습니다. 어떤 날은 7가지가 넘었습니다. 태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5가지, 7가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인지를. 3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상을 받아 먹으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부엌을 둘러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밥. 누가 차렸어요? 내가. 당신이요. 순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태석이 의자를 빼줬습니다. 앉아. 순옥이 앉아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 우리 남편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야. 내가 당신 남편이야. 순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밥을 안 해요. 밥상에 앉아서 먹기만 하지. 태석은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할 거야. 정말이요? 응. 매일 할 거야. 순옥이 또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있게. 국물을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지 않냐고 물었지만 순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2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태석은 그 모습을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아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태석이 거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밤잠이 줄었습니다. 순옥이 자다가 깨는 날이 많아서 태석도 함께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 2번, 3번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 싶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없었습니다. 베란다를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순옥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계속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뛰다가 숨이 차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물었습니다. 못 봤다고 했습니다. 단지 앞 골목을 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못 봤다고 했습니다. 태석은 걸으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흰 머리, 작은 체구, 베이지색 점퍼. 오늘 아침 순옥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65세 노인이 2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순옥 씨 보호자세요? 저는 파출소인데요. 태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서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순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 옆에서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2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색도 괜찮았습니다. 태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석을 보자 순옥이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왜 여기 있어요? 태석은 순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앉았습니다. 순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 친정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경찰관이 조용히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친정에 가신다고 하셔서 마침 지나가던 시민분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의 친정은 40년 전 재개발로 헐린 집이었습니다. 그 동네도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순옥의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석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친정해요. 응. 당신도 같이 가요. 응. 같이 가. 순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태석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은 내내 즐거워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저기 꽃집 생겼네. 저 건물 새로 지었나? 저 식당 예전에 자주 갔는데. 태석은 하나하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맞아. 집에 도착해서 순옥을 안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2시간을 돌아다녔으니 당연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오늘 엄마가 나갔어. 혼자 나갔다가 파출소에서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 내일 갈게. 아니야, 괜찮아. 아빠, 괜찮다고. 태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묘하게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순옥이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태석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요.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괜찮아요. 태석은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순옥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차린 미역국을 몇 숟가락 뜯어 말았습니다. 억지로 더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태석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 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줄을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냥 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태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순옥이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태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책을 천천히 내려놓고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야. 나 태석이야.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태석 씨는 당신보다 젊어요.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야 순옥아. 나 태석이야. 순옥이 불편한 듯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태석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 순옥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옥이 또 말했습니다.
우리 태석 씨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안 와요? 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순옥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태석 씨 아니에요. 태석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태석이 밥을 차리자 순옥이 부엌으로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잘하네요. 뭘? 밥.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옥 앞에 국을 더 떠줬습니다. 밥을 다 먹은 순옥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태석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이다. 오늘 처음으로 나를 완전히 몰랐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닥치니 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엄마가 아빠를 못 알아봤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안방에서 순옥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순옥 옆에 누웠습니다.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는 얼굴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태석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야. 나 태석이야. 순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르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석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침 준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30분이면 됐습니다. 된장의 양도 이제 눈대중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순옥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태석은 그것도 그냥 두었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는 거지. 서두를 것 없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둘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석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아빠, 지연아, 연락도 없이 왜? 그냥 왔어.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사과, 귤, 포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딸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얼마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순옥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얼른 일어섰습니다. 엄마. 순옥이 지연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머, 누구예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태석에게도 보였습니다. 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야. 우리 딸. 순옥이 다시 봤습니다. 딸이요. 응. 지연이. 딸이 있어요. 있지. 35살이야. 순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태석도 따라 나왔습니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부터야? 뭐가?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 가끔 그래. 가끔이 아닌 것 같은데. 태석이 대답하지 않고 과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아빠 옆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많이 힘들지. 괜찮아. 아빠. 괜찮다고. 지연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태석이 과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걱정해야지. 내가 딸인데. 너도 사는 게 바쁜데. 아빠. 지연이 아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석이 멈췄습니다. 지연이 아빠를 안았습니다. 태석은 딸이 안아주는데 팔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 사과를 든 채로. 아빠. 응.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은 거 아니잖아. 태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울면 지연이 더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가 나를 모를 때도 있어. 근데 밥은 잘 먹어. 국화꽃 보면 예쁘다고 해. 그거면 충분해. 지연이 더 세게 안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무언가를 보며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석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웃고 있다. 지금 웃고 있다. 그거면 됐다. 그 주말 저녁에 아들 민준도 왔습니다. 지연이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오랜만에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석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제육볶음은 3번 만에 간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달았고 2번째는 너무 매웠습니다. 3번째에야 맞았습니다. 순옥은 아이들을 잘 몰라봤습니다. 민준을 보고는 저분은 누구예요? 하고 태석에게 물었습니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민준이. 아들이요. 응. 순옥이 민준을 봤습니다. 잘생겼네. 민준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밥은 잘 먹었습니다. 제육볶음이 맛있다고 2번 말했습니다. 태석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이렇게 기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옥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3사람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태석, 지연, 민준.
민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석이 차를 마시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좋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전문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치매 환자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엄마한테도 더 좋을 수 있어요. 태석이 찻잔을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아빠, 됐다고.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아빠, 이건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엄마 병이 더 심해지면 아빠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아빠도 나이가 있잖아요. 아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태석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눈빛 같은 고집. 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준아. 네. 내가 살아있는데 요양원이 웬 말이냐. 이미지 3. 30년을 저 사람이 나한테 다 해줬어.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못났을 때.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한 번도. 그 30년 동안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걸 나는 반도 못했어. 이제 내가 해줄 차례야. 요양원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옥이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르게. 태석이 옆에 앉아 순옥의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 날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알아봅니다. 내가 알아보면 됩니다. 태석이 순옥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순옥은 잠결에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석은 그 손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손, 이 용기, 그것만 느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태석이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작고 낮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혼자 우는 소리였습니다. 태석이 몸을 돌렸습니다. 순옥이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뜬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혼자 얼마나 오래 울고 있었던 건지. 태석이 불을 켰습니다. 순옥이 태석을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울어? 엄마 보고 싶어. 태석이 순옥 옆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보고 싶어. 응.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태석은 가슴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옥의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순옥이 42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옥이 얼마나 울었는지 태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내내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태석이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하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때 태석이 너무 답답해했던 기억도 납니다. 왜 밥을 안 먹냐고 핀잔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일입니다. 그 엄마를 지금 순옥이 찾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순옥에게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엄마를 잃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와. 순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요? 응.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 순옥이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 태석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보고 싶지. 당신도 엄마 알아요. 알지. 엄마 좋아해요. 좋아하지. 순옥이 태석을 봤습니다. 잠시.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착하다. 태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순옥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야겠다. 자. 엄마 오면 깨워줘요. 그래. 순옥이 눈을 감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태석은 불을 끄지 않고 순옥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석이 손으로 살며시 닦아줬습니다. 보드라운 뺨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새벽 거실에서 65세 남편이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는 아내. 그 아내의 엄마는 이미 없습니다. 그 아내를 알아볼 남편만 남아 있습니다. 태석이 눈물을 닦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 옆에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자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자면서도 이 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좋아하는 국화 화분이었습니다. 겨울을 잘 버텨줬습니다. 조금씩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순옥에게 그 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국화다 예쁘다 하고 웃는 순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순옥이 나왔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순옥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멍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맑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태석 씨. 태석이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응, 나 지금 괜찮아요. 태석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순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가끔 이상해진다는 거. 당신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엉뚱한 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다 알아요. 당신이 태석 씨인 것도, 여기가 우리 집인 것도,
지연이랑 민준이가 우리 아이들인 것도 다 알아요. 태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 태석이 멈췄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나 모를 때도 있지만 느낄 때는 있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거, 당신이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거, 그게 느껴져요. 태석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옥이 태석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그냥 다요. 밥 해주는 거, 데리고 다니는 거, 찾아다니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 다 고마워요. 태석이 눈을 돌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순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내가 이상해져서, 당신 힘들게 해서, 내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그것도 미안해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못되게 군 적 없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순옥이 태석의 눈을 봤습니다. 사랑해요. 태석이 말을 못했습니다. 사랑해요, 태석 씨.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태석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왜 울어요? 몰라. 어른이 왜 울어요? 몰라. 순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태석은 더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저녁 뭐 먹어요? 태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된장찌개. 잘해요. 잘하지. 그래요. 잘하겠다. 순옥이 베란다 화분을 봤습니다. 국화다. 예쁘겠다 피면. 응. 예쁠 거야. 태석이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세 마디를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순옥이 있더라도 자신만큼은 기억하기 위해서 수첩을 덮고 가슴에 잠시 안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동네가 환해졌습니다. 지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만 써봐. 나 알아본 분 있어. 경력도 오래됐고 치매 환자 전문이래. 태석이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손 빌리고 싶지 않아. 아빠 잠깐이라도 쉬어야지. 아빠도 사람이잖아. 괜찮아. 아빠가 쓰러지면 엄마는 어떡해? 그 말에 태석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순옥 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주 며칠이야? 처음엔 주 3번 어때? 오전만. 알겠어. 그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이름은
박미숙이었습니다. 50살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온 날 순옥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손 따뜻하시네요. 순옥이 받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 미숙이에요. 오늘부터 자주 올 거예요. 순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미숙이가 있었는데. 그래요. 저도 미숙이에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반갑네. 태석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봤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박미숙 선생님이 오는 날 태석은 잠깐 혼자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봄 햇살.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순옥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산책. 혼자요. 응. 나도 데려가지. 다음에 같이 가자. 약속해요. 응, 약속? 그 약속을 태석은 매번 지켰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둘이 함께 나갔습니다. 천천히 팔짱을 끼고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박미숙 선생님이 순옥과 함께 거실에서 옛날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태석이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선생님이 부엌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태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히는 것보다 한마디 뱉고 나니 조금 달랐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어머니 표정이 안정적이에요. 그게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태석이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을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줬어요.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못났을 때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있어줄 차례예요. 박미숙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남편이세요. 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태석이 커피 2잔을 따랐습니다. 하나는 박미숙 선생님에게 내밀고 하나는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옥 옆에 앉았습니다. 노래가 흘렀습니다. 순옥이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태석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벚꽃이 지고 초록 잎이 돋아났습니다. 베란다 국화 화분에서 잎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서 그 화분을 봤습니다. 국화다.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태석은 매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국화야. 예쁘겠다 피면. 응, 예쁠 거야.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래도 태석은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내일도 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녁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나란히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습니다. 순옥이 태석을 알아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태석 씨 오늘 날씨 좋다. 모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주 와요. 태석은 어떤 날이든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자주 와. 알아보는 날이든 모르는 날이든 태석에게는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순옥이 옆에 있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옥이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보는 날에도 모르는 날에도, 기분이 좋은 날에도 멍한 날에도, 벤치에 나란히 앉으면 순옥의 손이 먼저 태석의 손을 찾았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마치 그 손을 잡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태석은 그것을 깨달은 날 한참을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잊었습니다. 이름도 잊고 얼굴도 잊고 30년의 기억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기억했습니다. 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 손이 편하다는 것을, 이 손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태석이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있구나. 30년이 손에 남아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도 살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유독 예쁜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였습니다. 구름이 그 색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렇게 예쁜 노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옥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그래. 저 노을 보면 기분이 좋아. 나도. 왜 좋아요? 몰라. 그냥 좋아. 순옥이 태석을 봤습니다. 그날은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태석 씨. 응. 우리 오래 이렇게 있어요. 태석이 순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약속해요. 태석이 순옥을 봤습니다. 62세 안에 머리가 많이 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볼이 조금 홀쭉해졌습니다. 그래도 웃으면 예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30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예뻤습니다. 약속해. 순옥이 다시 노을을 봤습니다. 태석도 노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 그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떴습니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조금만 더 있어요. 그래. 조금만 더. 두 사람은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나란히 손을 잡고 별이 하나 더 떴습니다. 또 하나 더 떴습니다. 두 사람은 그 별을 함께 봤습니다. 말없이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지만 떠나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손이 나를 기억한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따뜻한 것입니다. 머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년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게 되셨는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